간의 소외를 좀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특히나 양대 회장이 너무너무 고맙고요.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3월 10일 원희룡 지사께서 그간의 합의 과정들에 대해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사께서 추진 강행 입장을 밝힘으로써 상당히 좀 난감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 지사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아마 도민들께 좀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좀 더 도민의 뜻을 좀 더 헤아렸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내 언론사 KBS, MBC, JIBS, 연합뉴스, CBS 그리고 KCTV 그리고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가 공동 컨소시엄으로 저희 도와 의회가 그간의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통해서 합의 과정을 통해서 도민 의견 수렴 그리고 도민들의 갈등 해결을 해보고자 해서 추진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9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이번 여론조사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물어보기 위한 그런 조사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서 국가정보위원회에도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선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안심번호라고 하는 번호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회답이 왔었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언론사가 주관하는 정치 여론조사는 가능하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9개 언론사가 흔쾌히 제주 도민 갈등을 좀 해소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셨고, 도와 의회 그리고 국토부가 그간에 쭉 진행해왔던 일련의 프로세스들 그리고 9개 언론사 그리고 선관위의 빠른 결정으로 인해서 이번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에 공항 입지 선정이 발표된 이후에 상당히 처음부터 저는 단추가 좀 잘못 꿰어지지 않았나 하는 지난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전에 이런 입지 선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도민들께 미리 알렸으면 좀 더 그 지역 주민들이 정보도 쉽게 제공받고 또 알 권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졌으면 하는 지난 아쉬움이 있고요. 갑작스럽게 2015년 11월에 발표가 되어지고 나서 당시에 이게 무슨 일인가를 도민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다시 제주가 갈등의 섬 또 변방의 섬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진하게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연유를 조금 살펴보면 2015년 입지 선정이 발표된 이후에 꾸준히 해당 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또한 여러 가지 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의혹 제기가 상당히 많았었고 국토부의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고 제주도정도 강력하게 추진 입장만 갖고 있었지 왜 여기에 공항을 설치해야 하고 그러면 이 피해 주민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해 나가느냐 하는 노력들이 좀 미비했던 게 사실 아닌가 그렇게도 보아지고요. 그러다가 2019년 2월에 급기야 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 환경부 장관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었는데 의장이 주도를 하고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 3분 그리고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제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크게 5개 항으로 합의를 해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이 있고 도의회의 노력들도 존중해라 이런 노력들 합의 사항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용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 이후에 12,800여 명의 제주도민들의 서명을 통해서 제주도의회 청원이 들어왔고요. 당시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만 제가 그분들께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서명했던 분들 중에 다수의 해당 지역 성산의 신산, 난산, 수산리 지역 주민들이 서명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이게 제주도민들이 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의회가 정말 제주도민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국토부 당정협회 발표한 대로만 해주신다면 어렵겠지만 좀 수용하겠다라는 입장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입장을 듣고선 저희 의회가 안 나설 수는 없었죠. 그래서 2019년 11월에 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를 했고 그렇게 해서 1년여 동안 일관된 하나의 저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주도 의회만 나서도 되는 일도 아니고 도정만 나서도 되는 일도 아니고 사업 주체인 국토부가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성되고 나서 청와대 관계자들도 여러 차례 만났고요. 국토부 관계자들도 여러 차례 만났고 국회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물론 반대단체들도 도의회가 그렇게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만 같이 참여를 하자. 그래서 뭐 제주사회 재검토위 활동도 했지만 의회가 직접 나서서 실질적으로 정책 담당자들, 이를테면 국토부의 뭐 항공정책실장, 항공정책국장, 뭐 담당 과장들이 급기야 제주도에서 토론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해서 비공개 토론도 4시간씩 치열하게 의제를 합의하기 위한 토론을 반대단체들 참여를 해서 했었고 그래서 공개 토론회를 사회를 했죠. 그리고 현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신청 토론을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만 그렇게 토론 과정 그리고 그간에 정말 여기 계신 언론인들 여러분들께서도 제주의 갈등을 해소해보고자 해서 나름대로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보도를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도민들이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만 당초에 공항 입지가 발표됐을 때에 한 70%의 찬성 입장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정보들이 저희들 제공을 하려고 했고 객관적으로 도민들께서 판단해 보십사는 정보 제공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쭉 이어졌다 왔던 저희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늘 다짐을 했던 건 뭐냐면 찬반의 입장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정확하게 앞으로는 더 이상 갈등의 섬이나 변방의 섬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자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결과가 이번 2월 15일부터 17일 동안 여론조사를 했고 여론조사도 뭐 성별 그리고 연령별, 지역별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런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확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도와 의회가 국토부와 합의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관된 키워드는 뭐냐면 도민이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렴될 때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라는 게 일반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국토부나 도정도 같은 입장이고요. 저희 의회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정에서는 어제 우리 홍명환 의원께서 도지사에게 긴급 현안 질의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비공개 의사록까지 홍명환 의원이 다 공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다양하게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돼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현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 총 4차례만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한 건 뭐냐면 현공항 확장에 대한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공항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만 묻자라는 게 도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찬반에 대한 함축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정이 결국에는 의회 혼자서 여론조사를 해야 할까라는 그 심각한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 국토부가 정말 제주도와 의회가 합의돼서 수범적 사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이 있었고요. 원희룡 지사께서도 쉽게 얘기하면 심플하게 찬반만 묻자. 현공항이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현공항
이란 용어를 아예 빼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만 묻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저희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와 지사와의 면담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좋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수용하겠다 이런 것이었고요. 거기 나중에 실무 협상을 하면서 도정에서 성산 500명에 대한 조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도 지사께서 찬반만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건 별도 조사입니다. 별도 정책 참고용이 아니라 제주 도정의 참고용 자료입니다로 분명히 명시를 했고 저희 합의서에도 별도 조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사담입니다. 우린 제주도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는 제주도지사입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를테면 동복에 건설된 환경자원순환센터 동복 북촌리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 결정을 합니다. 구자원민 전체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도두동의 22만 톤 하수 처리장이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주 시민 전체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도두동의 주민 수용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부 하수 처리장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판포리에 지금 4만 톤 하수 처리장이 증설 예정입니다. 행정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판포리와 원령리의 경계점에 건설이 되기 때문에 판포리와 원령리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림, 한경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얘기해서 주민 수용성을 얘기할 때는 해당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심각하게 삶의 질이 훼손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 지역 공항이 실질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약 한 500만 제곱미터, 약 한 170만 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 무시하고 도정이 요거는 저는 정말 심한 표현으로 합의를 깼다. 저는 이건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 않고서는 제주도지사로서의 행동은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2015년 입지가 발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수범적 사례를 만들어냈다라고 자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도와 의회 그리고 해당 부처와 이렇게 오랜 시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기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특히 언론사까지 참여를 해서 지역 내 갈등을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어디가 집단지성이 좋은 선례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여 동안 그 몇 차례의 합의 그리고 비공개 면담, 비공개 합의까지 거치고 지금 도민들이 새로운 모습을 바라봤을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4시간 동안 장시간 토론, 끝장 토론하는 모습을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6차례나 지켜봤습니다. 제주도도 이제 뭔가 하는구나. 그래 도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댔구나. 어떤 좋은 사업들도 양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풀어나가는 게 도정이 도민 통합, 도민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지 도와 의회가 이렇게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해놓고 그리고 언론사까지 전부 팔걷어 붙였고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빠른 결정을 내려줘서 더 이상 제주도가 갈등의 섬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전 집단지성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관되게 도민이라는 얘기를 썼었습니다. 도민의 의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렴하자. 이게 합의의 정신이었는데 일방적 지역 어느 한 특정 지역만 얘기하고 주민 수용성도 달리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도정의 정책들에 대해서 전혀 역행되는 설명을 하면서 이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대통령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는 도지사로서의 적절한 발언인가?
그리고 홀대론까지 말씀을 하시고 지금 앞으로 홀대론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의 차이점은 우리 4.3 특별법만 보더라도 1940년 3월 1일 기점으로 4.3의 어떤 연관된 기간이라고 봤을 때 74년여가 흘러가고 있고, 정말 그 지금 현 정부인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 4.3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게 홀대론입니까? 또 갈등, 그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도 얼마나 그 사면복권 문제 비롯해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전 이게 홀대론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법 무늬만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한 4,600여 건 받아왔는데 미이행 과제들을 보면 도저히 일을 안 한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마치 홀대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죽이든 살리든 해라, 이렇게 막말 표현까지 쓴다는 것들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지 않으면 제주도지사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일갈이라고 표현까지 써주시는데, 사실 반대단체가 얘기하는 것들이 가짜뉴스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해도 된다는 보고서는 존재하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보고서는 없어요. 충분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도지사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 국토부에서 토론자로 나왔던 국장조차도 자기 전문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지사 전문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분이 마치 자기가 입맛에 맞춰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왜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야죠. 어제도 우리 도정질의에서 나왔었습니다만,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그럼 전문가 자문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의 자문을 받았다. 여론조사 기관은 어떤 데 자문을 받았습니까? 묵묵부답이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어떤 전문가입니까? 그럼 그 전문가로 하여금 이 가짜뉴스입니다라고 얘기하게 해야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으시고, 또한 지금 도정과 의회가 합의해서 여론조사 기관도 선정했습니다. 정말 저희 의회에서는요, 사실은 여론조사의 표본의 문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문제점 지적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갈등을 낳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까지 표현하고 싶지만, 이 샘플과 관련돼서 상당히 저희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도정과 의회가 결과만 합의를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디테일한 자료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의정 당상은 엄중해야 되고 엄격해야 되지만 겸손하고 도민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전문가 밝힐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누구였습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더니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게 저도 의정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어떤 공식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다?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결단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마다 고비였거든요. 전 정말 조바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활동을 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팽팽해서, 야, 이러다가 이게 깨지는 거 아니야? 이게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저는 정말 도정에 읍소도 했습니다. 저 정말 모멸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이 도민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일관되게 저희 의회 활동을 하거나 도정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도민들이 아파하거나 가려울 때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엊그저께
약 350여 명의 그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게 7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강정이 2007년부터 시작해도 거의 15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치유되지 않은 그 상흔들을 바라보면서 이 갈등은 그 사안보다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항만은 정말로 이게 우리가 잘못 건설되어졌구나 하면 걷어내서 바다의 복원력을 믿고 걷어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공항은 한 번 잘못되어지면 잘못 건설되어지면 불가역적입니다. 이를테면 무안공항 어떻습니까? 여수공항 어떻습니까? 울산공항 어떻습니까? 원주공항 어떻습니까? 이게 다 정치권들이 합의해내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수요 예측이나 여러 가지 예측이 잘못돼서 결국에는 몇 조 원 예산 날리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빠르면 2035년, 늦으면 2055년도의 계획 수요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미 땅속에 가 있을 때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좁은 국토의 공항들이 그 몇 조 원씩 쏟아붓고 정말 놀고 있는 공항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주에 정말 우리가 까딱 잘못해서 공항이 건설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에 하나 이 수요 예측이 잘못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환경 수용력에 대해서 해결해내지 못하는 결과가 왔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백년지 대계라고 얘기하고 환경 인프라의 문제라고 지사께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 제주 환경 인프라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풀어나가는 게 도정의 기본 자세라고 보고요. 미래의 먹거리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논리의 빈약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 찬반의 노력들이 그간의 노력들이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도민의 의견을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풀어냈다는 데 방점을 좀 생각하셔서 도민들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 가중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가중치를 얘기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어제 우리 홍명환 의원께서도 그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산 가중치를 얘기를 하고 또한 현 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봉착됐었습니다. 봉착됐었고 주민 수용성을 얘기할 때 제가 좀 전에 표현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책 사업이나 우리 제주도장의 정책 단위 사업이나 할 때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중치는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해당 지역의 뭐 성산읍입니다만 성산읍의 피해 지역과 수해 지역이 존재할 텐데 이거에 대한 가중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칵테일이라는 표현까지 썼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도민 합의가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사께서도 찬반만 물어서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가감없이 국토부로 전달하자. 그렇게 해서 국토부로 하여금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자. 이게 논의의 핵심이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저에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아까 여러 가지의 함축된 표현들이 있었겠죠.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제주 지역 경제를 얘기하고 아니면 지역의 환경 인프라를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정치권들이 머리를 맞대서 왜 이분들이 이를테면 공항 건설에 찬성했을까? 왜 이분들이 공항 건설에 반대했을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정말 대안을 뭘 찾아낼 것이냐. 이게 도정과 의회 그리고 중앙정부 아니면 국회 청와대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지를 좀 봐줬으면 하는 거예요. 답하죠. 네, 어제 전함수 의장께서 갈등 더 이상 우리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합의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안심번호를 받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첨언하자면 당초에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민투표가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반대가 너무 완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SOC 사업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 국책 사업을 주민투표 결정했을 때 다른 여타의 지역에서도 주민투표가 본물처럼 나오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고 도정도 꼭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공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공론조사도 얘기를 저희들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영리병원과 관련돼서 제주도가 공론조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사도 수용하겠다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론조사 결과 불허 권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랬을 때 도지사께서 조건부 수용 결정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아마 제주도가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 됐고 결국에는 공론조사의 결과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도정만 이상한 어떤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도정에서 공론조사를 완강히 도정에서 반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게 라운드 테이블도 있고 대규모 여론조사도 있고 심층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도정이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라는 게 도정의 입장이었고 저희 의회도 거기에는 동의를 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만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더 이상 갈등을 양산하지 않도록 도지사와 의회 의장이 합의한 부분들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갈등 유발하는 행위는 하도록 하지 말자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남수 이렇게 해서 서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 저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도민들이 정말 옆집에 정말 그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저희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